2026년도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수영시험장 도착 전 마지막 개념 정리 파트 4. 해당 자료는 각 질문 이후 약 20초간 답변할 시간을 두고 필수 키워드와 모범 답변이 공개됩니다. 학습 시 참고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질문과 답변은 단톡방 등에서 취합한 자료이니 이 점 유의하여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령 그룹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선수는 대회가 시작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4세, 15세, 16세, 17세 또는 18세여야 합니다. 경기복, 장비, 보조도구 관련 손가락, 발가락 테이핑 규정. 경기 중 선수는 반드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하며 수경 또는 수모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WA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영복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나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의 모든 수상,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수영복은 반드시 WA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선수가 WA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수영복을 사용한 경우에만 올림픽 경기나 국제수영연맹 주관, 대회 출전 자격 기록 및 국제수영연맹 랭킹 산정을 위한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국제수영연맹 공인 마크에 대해 설명하시오. (2026년) 개정된 WA 규정에 따라 경영 및 오픈워터 수영의 경우 국제수영연맹 공인마크를 다리 앞쪽에 낮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국제수영연맹 공인마크의 크기는 16cm, 4cm, 4cm이고 수영복 하단의 가장자리로부터 89cm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과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영장 길이거리 및 치수 허용 오차는 WA 규정에 따르면 50m 수영장의 출발선과 반환점에 자동계측 장치의 터치패드가 설치된 경우 수영장의 길이는 투 패드 사이의 거리가 50m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쪽 끝에 자동계측 장비가 설치된 수영장의 경우 벽에서 벽까지 거리는 최소 50.02m, 최대 50.03m이어야 합니다. 25m 수영장의 출발선과 반환점에 자동계측 장치의 터치패드가 설치된 경우 수영장의 길이는 투 패드 사이의 거리가 25m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 너비 폭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50m 고정 수영장의 최소폭은 25m이며 임시 수영장의 최소폭은 26m입니다. 수영장 수심 깊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롱코스 50m 수영장의 최소 수심은 2.5m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5m 쇼트코스의 최소 수심은 2.0m입니다. 단 2.5m을 권장합니다. 그 외의 모든 국제수영연맹 대회 최소 수심은 1.0m입니다. 다만 출발 대스타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벽 끝으로부터 1.0m 지점에서 적어도 6.0m 지점까지는 최소 수심 1.35m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영장 벽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수영장 양 끝 벽은 반드시 수직이고 서로 평행해야 하며 수영 코스 및 수면과 90도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벽은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선수가 턴을 할 때 위험 없이 벽을 터치하고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수면 아래 최소 0.8m까지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벽의 수직도에 대한 허용 오차는 0.3도입니다. 수영장 벽면을 따라 휴식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지지대는 수면으로부터 1.2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해야 하고 너비는 0.1m에서 0.15m 사이여야 합니다. 배수구는 수영장의 내 벽면 모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는 반드시 적절한 격자판이나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 레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은 너비 2.5m인 레인 8개를 갖추어야 하며 첫 번째 레인 1번 레인의 바깥쪽과 마지막 레인 8번 레인의 바깥쪽에는 레인 로프로 구분된 2.5m 너비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9번째와 10번째 레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인 로프에 대해 설명하시오. 레인로프의 기능은 각 레인을 구분하고 수영장의 파도를 줄이는 것으로 레인로프는 파도가 로프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나 파도가 처음 왔던 방향으로 반사되는 충격을 완화하는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레인로프 색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올림픽 경기에서 레인로프 색상은 1, 8번 초록색, 2, 3, 6, 7번 파란색, 4, 5번 노란색입니다. 수영장 양끝에서 5.0m까지 빨간색 레인 로프를 사용합니다. 출발대, 스타트대, 스타팅 블록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발대 스타트대는 견고하고 탄성이 스프링 효과 없어야 하며 수면으로부터 높이는 0.50, 75m 표면적은 가로 세로 0.5m 0.5m 이상이어야 하며 표면은 미끄럼 방지 재질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배영 반환선 설치 규정 배영 반환 표시 배영 깃발에 대해 설명하시오. 깃발이 설치된 배영 반환선은 출발대와 반환점, 각 벽면으로부터 5m 떨어진 지점, 수면으로부터 1.8m 높이의 수영장 좌우를 가로질러 설치합니다. 출발대와 반환점 양쪽 벽 끝에서 15m 지점의 수영장 양측면에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양쪽 벽 끝에서 15m 지점의 각 레일로프에도 구별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배영 렛지 규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 렛지는 수면 위 4cm에서 수면 아래 4cm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해야 하며 길이는 최소 60cm, 높이 8cm, 폭 2cm, 기울기 10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영장, 수온 앤드 수온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수영장의 수온은 반드시 섭씨 2528도 사이여야 합니다. 수온이 낮으면 체온 저하와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수온이 높으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신체의 부력이 줄어들며 장시간 운동 시 급격한 체온 상승과 심박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조도 출발점과 반환점 조명 밝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수영장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수영장 전체 조도 조명 밝기 1500럭스 이상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 수영장의 출발점과 반환점 조명 밝기도 1500럭스 이상입니다. 그 외의 모든 대회에서 출발선과 반환점 상단의 조도 조명 밝기는 수영장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60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인 마킹 레인 표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레인 마킹은 수영장 각 레인의 중앙 바닥의 바탕색과 대비되는 어두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레인 마킹의 너비는 0.2m, 0.3m이고 50m 수영장 기준으로 46.0m, 25m 수영장 기준 21.0m 길이로 표시합니다. 각 레인 마킹은 레인의 중앙에 위치한 선으로 표시하며 양끝 벽으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서 끝납니다. 그 끝 지점의 길이 1.0m 레인 마킹과 동일한 너비를 가진 교차선을 표시합니다. 수영장과 다이빙 풀의 거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올림픽 경기 및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만약 수영장과 다이빙 풀이 동일한 구역에 위치할 경우 수영장이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설되었다면 두 풀은 최소 8m 가급적 10m 권장 이상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되었다면 두 풀은 최소 5.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 5세계 선수권 대회 수영장 규격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대회 50m 고정 수영장 기준으로 길이 50m, 넓이 25m, 최소 수심 2.5m입니다. 올림픽 8레인 기준으로 각 레인별 넓이는 2.5m, 1번과 8번 레인 바깥쪽으로 각각 2.5m의 공간을 둡니다. 수온은 25-28, 수영장 전체 조도는 1500럭스 이상입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0개 레인을 사용할 경우 각 레인별 넓이는 18번 레인은 2.5m, 0번과 9번 레인은 2.4m, 0번과 9번 레인 바깥쪽으로 0.1m 공간을 둡니다. WA 규정상 1레인과 8레인 양끝의 최소 공간은 얼마인가? WA에 규정된 수영장 중 1레인과 8레인 양끝 최소 공간은 길이 25m, 폭 21m 8레인 수영장 기준으로 0.5m입니다. 자동 계측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동 계측 장치는 선수가 레이스 끝에서 터치 패널을 터치하면 각 선수의 타이머가 정지합니다. 일반적으로 1100초 단위로 보정된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 백업 타이밍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반자동 계측 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반자동 계측 장치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선수가 레이스 끝에서 터치 패널을 터치하면 각 선수의 타이머가 정지합니다. 이 경우 선수가 레이스 끝에서 벽을 터치할 때 계측 심판들이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 타이머를 멈추는 백업 타이밍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터치 패널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선수가 레이스 끝에서 벽을 터치할 때 계측 심판들이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 각 선수의 타이머를 정지시킵니다. 자동 계측 장치 및 반자동 계측 장치의 필수 조건. 자동 심판 장치와 반자동 장치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출발 심판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수영장 바닥에 전선이나 케이블이 노출되면 안됩니다. 각 레인별로 레인 번호, 순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수의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점 100초 단위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선수의 출발이나 턴 또는 수영장 물 넘침 방지 시스템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출발 장치 스타팅 디바이서즈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발 심판은 구령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출발 신호용 총을 사용하는 경우 신호 변환 장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출발 심판의 구령과 출발 신호가 모든 선수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와 신호 변환 장치 모두는 각 출발대에 있는 스피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정 출발 감지 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터치 패널에 대해 설명하시오. 터치 패널은 최소폭 2.4M, 높이 0.9M, 두께 0.01M로 수면, 위 0.3M, 수면, 아래 0.6M 위치에 설치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연결된 전자장치로 개별로 조정 및 작동되어야 합니다. 터치 패널의 표면은 밝은 색으로 벽 끝까지 선으로 표시합니다. 터치 패널은 레인 중앙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경기가 없을 경우 제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터치 패널은 물의 움직임은 감지하지 않고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감지해야 합니다. 터치 패널은 전기 충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 기록 5 공식 기록 인정 염분 솔트 농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WA 규정에 따라 세계 기록 또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염분 농도는 1리터당 3g 미만에서 기록을 달성해야 합니다. 경영 경기 중 실격 사유 DQ 디스마이너스컬러퍼케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영 경기 중 실격 사유는 선수가 자신이 출발한 레인에서 경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턴할 때 수영장이나 코스의 끝말단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은 경우,
수영장 바닥을 걸어다니는 경우, 레인 로프를 잡아당기는 경우, 다른 레인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선수를 방해했을 경우, 해당 종목 출전 선수가 아닌 선수가 해당 경기의 모든 선수가 시합을 마치기 전에 종목이 진행되는 물에 입수한 경우 대회 다음 예정 경기에서 실격됩니다. 자유형 실격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형의 실격 사유는 턴과 피니시에서 몸의 일부가 벽을 터치하지 않은 경우, 여경 내내 선수의 신체 일부분이 항상 수면 위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실격이며, 스타트나 턴 이후 15m 지점에서 머리가 나오지 않은 경우 실격입니다. 배영 실격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의 실격 사유는 스타트 준비 자세에서 배수구 아니나 위에 서거나 배수구 가장자리 위로 발가락을 구부리는 행위를 한 경우, 경기 중 턴할 때를 제외하고 수면에서 90도 이상 몸을 돌린 경우 실격입니다. 평형 실격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평형의 실격 사유는 출발 후와 각 턴 후 자명 시 평형킥 있기 전까지 처병킥 한 번과 암스트로크 한 번만 허용하며 2번 이상 실시한 경우 턴과 피니시에서 양손을 분리하여 동시에 터치하지 않고, 따로 실시한 경우 암스트로크 시 양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발의 발차기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경우, 자유형 킥이나 접영 킥을 한 경우 실격입니다. 접영 실격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접영의 실격 사유는 출발 후와 각 턴 후 첫 번째 암스트로크 시작부터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운 자세로 롤링하는 경우, 여경 내내 양팔을 동시에 앞으로 내밀고 동시에 뒤로 내리지 않고, 따로 실시한 경우 양다리를 엇갈리게 움직인 경우, 평형킥 동작을 한 경우 실격입니다. 개형 실격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영의 실격 사유는 개영 선수 교대 시 출발 플랫폼에서 출발하지 않고 수영장 데크에서 달려서 출발한 경우, 개영 종목에서 선행 선수가 벽에 터치하기 전에 발이 출발 플랫폼에서 떨어진 경우 해당 팀은 실격됩니다. 턴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턴의 종류에는 사이드턴, 오픈턴, 노멀턴, 플립턴, 킥턴, 롤오버턴, 크로스오버턴, 버킷턴 등이 있습니다. 플립턴, 킥턴에 대해 설명하시오. 플립턴은 자유형에서 사용하는 턴 동작으로 퀵턴이라고도 부릅니다. 턴에 의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몸을 회전시켜 발로 수영장 벽을 차고 나오는 턴입니다. 롤오버턴, 배영 플립턴에 대해 설명하시오.
로로 버터는 배영에서 사용하는 턴 동작으로 턴 직전 마지막 스트로크 시 바닥을 보고 엎드린 뒤 즉시 연속적인 싱글 암풀 또는 더블 암풀을 사용하여 턴을 하고 발로 벽을 차고 등을 뗀 누운 자세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크로스오버 턴에 대해 설명하시오. 크로스오버 턴은 개인 혼영에서 배영에서 평영으로 전환 시 사용하는 턴 동작으로 배영으로 벽을 터치한 뒤 플립턴 하듯이 몸을 틀어 벽을 차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돌핀킥에 대해 설명하시오. 돌핀킥은 두 다리를 모은 상태로 허리와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아래 위로 발을 차는 동작으로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과 비슷하여 돌핀킥이라고 부르며 스타트 또는 턴 후 자명 시 사용합니다. 바사로킥, 바살로킥, 백돌핀킥. 바사로킥은 물속에 누운 상태로 유선형 자세를 만들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로 허리와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위아래로 발을 차는 동작입니다. 팩돌핀킥이라고도 부르며 배영 출발 시 물속에서 사용합니다. 지구력 훈련 프로그램, 유산소성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구력 향상을 위한 장거리 유산소 운동은 EN1, EN2, EN3 훈련으로 나눕니다. EN1은 기초 지구력 훈련으로 경기 기록의 7,580% 속도로 반복 훈련하는 것이고 EN2는 무산소 역치 지구력 훈련으로 경기 기록의 8,085% 속도로 반복 훈련하는 것이며 EN3는 과부하 지구력 훈련으로 경기 기록의 8,090% 이상의 속도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스프린트 훈련 무산소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프린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은 젖산 내성 훈련 SP1, 젖산 생성 훈련 SP, 근육 순발력 훈련, 즉 파워 훈련 SP3로 나눕니다. 젖산 내성 훈련은 근육의 완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근육 속에 젖산이 최대로 쌓이게 하여 근육이 젖산 축적의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경기 기록의 9,095% 속도로 훈련합니다. 젖산 생성 훈련은 경기 마지막까지 빠르게 역영할 수 있도록 젖산 생성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 번에 걸쳐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젖산을 생성시키도록 근육을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경기 기록의 95,100% 속도로 훈련합니다. 근육 순발력 훈련, 즉 파워 훈련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체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경기 기록의 10만 110% 이상의 속도로 근섬유를 동원하고 ATP-PC의 반응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 스피드로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속도로 훈련하기 위해 오리발을 착용하거나 수영 벨트의 장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영 훈련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영을 포함한 모든 운동의 중요한 원리는 특수성, 과부하, 점증성, 점진성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훈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선수들은 연습 시에도 자신의 신체를 시합 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여러 가지 에너지 축적의 대사 과정에 대하여
강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각각의 대사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점증성의 원리는 며칠 동안 특정 대사 과정에 과부하를 주면 피로를 더 느끼게 되며 생리적인 적응 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대사 작용을 적절하게 과부하시킬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렇게 훈련 강도를 지속적 증가시키는 것이 점증성의 원리입니다. 테이퍼링, 테이퍼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테이퍼링이란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면 컨디션 유지 및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연습량을 줄이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드릴 훈련에 대해 설명하시오. 드릴은 수영 영법, 자세, 기술 등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분 동작으로 나누어 반복하는 훈련으로 자세, 타이밍 등을 교정하고 감각을 빠르게 익히는 훈련법입니다. 한팔 스트로크 훈련, 사이드킥 훈련, 주먹 쥐고 자유형 스트로크 훈련 등이 있습니다. 하이폭식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이폭식 트레이닝은 심폐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호흡 횟수를 제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방법으로는 2회, 4회, 6회, 8회, 10회 스트로크에 1회씩 호흡하거나 3회, 5회, 7회, 9회 스트로크에 1회씩 교차로 호흡하기 등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훈련 강도를 높여야 하고 두통, 어지러움, 저림 등이 발생하면 즉시 훈련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디센팅 TRA 아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디센팅 트레이닝은 정해진 거리 반복하여 훈련하며 처음 세트는 느리게 시작하고 세트를 반복할수록 속도를 빠르게 하는 훈련입니다.